이게 중국 소설가잖아요. 자기가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거기에 당연히 투영이 됐을 텐데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적대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은 누굽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유럽과 미국 세계일 것이고 저기 항공모함 타고서 전쟁하러 중국으로 오는 그런 걸 상상하고 쓴 게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제가 최근에 좀 재밌게 봤던 삼체라고 이제 넷플릭스에서 하는 건데요. 그거를 보고서 흥미로워가지고 이 시즌 1이 끝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그 뒷얘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소설을 좀 사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3권으로 돼 있는데 거의 다 읽어가고 있는데 이 소설을 보고 나면은 이 삼체 이 넷플릭스가 얼마나 못 만들었는지 알 것 같아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진짜 훨씬 더 스펙타클하고 훨씬 이게 스케일이 큰 드라마인 것 같은데 일단은 소설을 본 감상은 어떠냐면은 약간 무겁고 진중한 이야기가 갑자기 미국 시트콤 프렌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의 약간 그런 드라마로 바꾼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등장인물들이 다 다른 곳에서 각기 다른 역할들을 하면서 이게 스토리가 짜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뭔 대형인지 모르겠지만 그 영국의 물리학과 학생 5명이서 어떻게 해먹는 스토리가 됐는지 일단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갔고요. 그리고 소설을 읽으면은 초반에는 제가 이제 약간 오해를 했던 부분들도 좀 있는데 그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왜 삼체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은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삼체 이야기의 시작이 그거잖아요. 그 외계인이 나오는데 우리 태양계는 항성이 하나밖에 없고 그 주변을 행성들이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 같은 경우에는 3번째 행성이죠. 우리가 태양에서부터. 그게 도는 그런 행성계라서 되게 안정적으로 공전을 하는데 만약에 태양이 2개가 되거나 혹은 3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스토리에 나오는 그 외계인들이 사는 그 항성계라고 해야 되나? 거기는 이제 별이 3개예요. 그러니까 항성이 3개라서 그 사이를 도는 그 공전의 주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어디는 막 이 3개의 별들이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면서 되게 불규칙하게 나오기 때문에 문명이 계속 발생했다 망했다 발생했다 망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떠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스토리 별 3개의 이야기가 제가 이번에 처음 배운 건데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3개가 되면은 공전계수 그 주기나 이런 거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수가 없대요. 완벽한 불규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문명이 계속 파괴되고 거길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건데 약간 우리 인간사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삼체를 보면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제 2명이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고 하면은 잘 지내요. 그러다가 자식이 태어나서 셋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아웃 오브 컨트롤입니다. 예상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관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되게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넷이 되면 더 힘들겠죠. 더 변수가 더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사람이 참 그 인간관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다고 하니까 되게 위안을 받았어요. 저는. 원래 셋이 되면은 그게 관계가 예측 불가능한 것이구나.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하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너무 얘기를 하면 또 스포가 되는데 왜 스티븐 호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절대로 그 세티 같은 프로젝트 하지 말아라. 우리가 외계로 막 전파 보내면은 그러면은 그 외계인들이 그 전파 받으면은 걔네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멸종당할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럽 문명이 남미 쪽으로 갔을 때 전염병과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기존의 원주민들이 95% 이상이 다 죽고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어딜 가든지 다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뭐 호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테니까 외계인들이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약간 그거에 베이스를 두고 한 것 같아요. 이게 죽음의 숲이라고 그 소설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어두운 컴컴한 데서 상대방을 발견할 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상대방 먼저 죽이는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명이 내가 여기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려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 초기에도 나와요. 전파 보냈는데 그쪽에서 너 다시 전파 보내지 말아라. 나는 평화주의자라서 얘기해 주는데 절대로 답장하지 말아라.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 여자 중국 과학자분이 보내죠. 그때 이제 문화혁명 때 너무 힘들었을 때여가지고 인류는 자정 능력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좀 지구를 자정을 시켜달라. 그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외계인이 그걸 듣고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는데 워낙에 4광년 떨어져 있고
그들의 과학기술로는 광속의 10%밖에 속도를 못 내니까 400년 정도 걸려서 오는 거고 그 400년 걸려 오는 와중에 인류가 빨리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얘네들을 맞이해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설정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거기 되게 재미난 스토리가 인류가 과학 문명을 발달시킨 게 한 100년밖에 안 되는데 100년, 150년 동안에 엄청나게 발전을 시켜가지고 아마 400년 뒤에 자기가 찾아올 때쯤 되면은 자기네들의 기술력을 뛰어넘을 거다. 그러니까 왔을 때는 우리가 전쟁하면 져서 자기네들이 완전히 다 멸종될 것이다라고 이제 걱정을 해요. 외계인들이. 그래서 하는 방법이 양자 얽힘 현상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뭐 되게 재미난 스토리인데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양자 얽힘이 되어 있는 양자 하나를 보내가지고 그걸 갖고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과학 실험을 방해를 해서 절대로 기초과학이 발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소설의 초반에 나오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400년 동안 아무런 과학 발전을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럼 왔을 때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뒤에 얘기는 뭐 이 스토리가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못하겠는데 저는 그 소설가가 그 썼을 때 그 초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설정들이 되게 재미나요. 외계인이 온다고 할 때 그 외계인이 올 때 그거를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외계인하고 전쟁을 해서 무찔러야 된다고 하는 부류가 당연히 대부분일 거고 두 번째는 외계인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외계인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되게 소름 끼치는 장면인데 무선 통신 같은 걸 하잖아요. 그 외계인하고 그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계인을 부를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외계인이 다가올 걸 준비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신앙 공동체 같은 거를 만들어서 아주 익스클루시브하게 자기네들만 선별해서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집단을 키워나가요. 약간 신앙 공동체 같은 것들이 모입니다. 그걸 보면은 약간 이 작가가 그 소설을 쓸 때 기독교를 상상하면서 약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예수 재림을 보통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재림을 환영하면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지 않습니까?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걸 약간 비판하는 조로 쓴 게 아닌가. 이분이 아마 중국 소설가니까 삼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약간 삼위일체를 섬기는 기독교 세계관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삼체라고 하는 그 집단들은 엄청난 함대를 끌고서 한 1000개 정도의 그 우주선을 타고서 이제 오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중국 소설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소설가니까 뭔가를 상상하면 자기가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거기 당연히 투영이 됐을 텐데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적대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은 누구입니까? 그게 결국에는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유럽과 미국 세계일 것이고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을 한다면은 태평양을 건너올 거 아니에요. 건너오는데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약간 그거를 상상하면 쓴 것 같아요. 마치 거기 막 그 기술이 나오거든요. 그 군인들이 막 얘기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소설 보면 그게 꼭 보면은 저기 항공모함 타고서 전쟁하러 중국으로 오는 그런 걸 상상하며 쓴 게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한 그 외부 세력에 대한 자기네하고 대결을 하고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그 제로섬 게임을 하는 그 입장 그게 이제 중국 소설가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의 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뒤에 나오는데 소설은 거기에 포컬 포인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초점이 뭐 되게 다양한 얘기가 나와요. 저는 와, 이 소설가의 상상력이 참 어마어마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각도로 이 하나의 현상을 보는데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사건들을 보고요. 그리고 그게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 같은 것들 그거를 예상을 하고서 막 얘기가 나오는데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즌 2, 3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거를 다 이 소설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과연 CG로 다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드는 생각은 이 드라마, 이 소설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들었으면 훨씬 더 잘 만들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약간 인터스텔라 만들 때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이나 이런 걸 잘 표현을 잘했잖아요. 너무 가볍지 않게 스토리 전개를 해나가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훨씬 맞았을 것 같아요. 괜히 여기 뭐 있지도 않은 막 심파 나오고 뭐 연애 얘기 나오고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사실은 원작 보면은 그런 거 억지로 끼워 넣어가지고 막 그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좀 오히려 우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SF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미래에 관심이 많고 제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가 타임머신을 타고 있으면은 어디로 가고 싶냐? 미래로 가고 싶냐? 과거로 가고 싶냐? 저는 당연히 미래를 가고 싶거든요.
그게 더 궁금하다고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문과생이었는데 자기는 과거에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자기가 책에서 배운 역사 이야기가 실제로 그런 것인지 직접 가서 체험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과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역사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일 거고 역사학자가 됐겠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라도 다르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일이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 SF를 어른들을 위한 현대의 우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결국에는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나 현재의 상황들을 그냥 투영해서 미래 이야기처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듀운 같은 소설도 보면은 그 과거에 그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향신료 같은 거 무역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이야기 스토리가 베이스에 깔려 있고 뭐 여러 가지 중동 이야기들도 거기 깔려 있는 거고 역사 이야기도 깔려 있고 다만 그게 우주로 배경이 된 것밖에 없는 그래서 흥미롭게 봤고 저는 항상 그 SF 중에서 이제 외계인과의 조우 같은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면은 외계인하고 조우를 할 때 크로스 인카운터가 대표적이잖아요. 뭐 그거 말고 지구가 멈춘 날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클래식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크로스 인카운터는 보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가 되게 긍정적인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아, 외계인은 착할 것이다 라고 깔고서 가는 거라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컨택을 하면은 ET 만든 것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들도 우리에게 선하게 올 것이다. 이 소설은 완전히 아닌 거예요. 그게 좀 섬뜩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외계인이 선할 거라고 생각한 거가 되게 순진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과거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발전한 문명이 찾아왔을 때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아편 전쟁도 있었고 뭐 자기들도 맨날 딴 나라 침공도 했고 그 다음에 저쪽 북쪽에 그 몽골족들이 맨날 침공하고 이런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은 외부 세계에서 오는 것들이 그렇게 좋은 의미로 다가오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게 세계관이 약간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좀 다른 SF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옆에 영국이 있고 영국 뭐 네덜란드 뭐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데는 대부분 다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자기들이 다른 문명을 만날 때는 주로 침공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강한 문명들이 와서 자기네 어떤 원주민들을 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의 사람들이 가지는 SF 세계관과 내가 잘 있었는데 외부 세력들이 와가지고 아편전쟁으로 한번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갖는 세계관은 좀 다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SF는 그런 면에서는 좀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나는 그 드라마 보면서 그 막 게임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보면은 되게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 뭐야? 막 이랬는데 소설은 전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좀 불만인 거예요, 저는. 쓸데없는 데다가 그렇게 보고 있으면 막 너무 그거보다 훨씬 더 스토리가 훨씬 더 장중하고 멋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두서없이 오늘 삼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